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요, 지금은 굉장히 소홀하게 국정을 잘못 운영해 온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탈원전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눈을 딱 감은 거. 이것이 대표적으로 말이죠. 대내외적으로 이 많은 논란을 야기한 국정 실패의 현장이다라고 현 주소를 나타내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보면요. 각국의 원전 수명 연장 실태에 대한 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이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서요, 한국 수력 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창피해요.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가요, 그러니까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지금 달성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러려면 탈원전을 하면 안 되고 원전을 계속 강화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수명을 연장하려는 연장할 대상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원전은요, 제로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 33개국을 조사해 봤더니요, 가동 중인 원전이 지금 439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말이죠, 40% 정도가 최초 설계 수명을 넘겨서 계속 운전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2017년도에 고리 원전 1호기가 가동 40년 만에 문을 닫은 데 이어서 당시 올해 말까지 운전할 예정이었던 원전이 뭐냐면 월성 1호기예요. 근데 이 월성 1호기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제성 이 조작을 통해서 2019년도에 조기 폐쇄됐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언제 폐쇄냐 물어보니까. 그래서 현재 설계 수명을 넘긴 채 가동 중에 있는 원전은 대한민국의 경우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올해를 끝으로 이제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니까 마지막 남은 원전 3기에 대해서는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원전 2기를 계속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지금 작업을 내고 있다. 그래서요, 내년에 우리의 경우에는요, 내년 4월 최초 설계 수명이 40년 만료돼가는 고리 원전 2호기가 있는데, 이 2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2029년까지 계속 운전 허가가 필요한 원전은 한 10개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전문가들이 보면은요, 원래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전 설계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을 막기 위한 허가 성격에 불과한 것이고, 원전 자체의 물리적 수명은 무려 80년에서 100년에 달한다. 그래서 40년 동안만 운전하고 이 안전성을 검증받은 운전에 대해서 계속 운전 승인을 지체할 이유는 없다. 이것이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주한규 서울대 교수, 아주 유명한 분들인데, 2003년 NDC 40% 달성, 즉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달성과 같은 탄소 중립 목표, 그리고 에너지 가격 폭등 속에서 지금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요금의 인상 억제, 이런 거를 위해서는 원전 10기를 계속 운전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이다. 그래서 승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이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소홀히 했는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법이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돼서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북한 인권재단. 북한 인권재단은요, 아예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운영이 안 되느냐? 지금 민주당에서요, 이사 지금 5명을 천거를 해야 되는데, 이사 추천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요, 이거 인사 빨리 추천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5명의 이사를 다 지금 가지고 있다. 리스트업을 돼 있는데, 민주당이 이거 내놔라. 그래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는 거하고 특별감찰관 추천하는 걸 동시에 하자.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왜냐? 지금 민주당에서 뭘 매일같이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하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임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만든 법을 직무유기하면서까지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게 뭐냐?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임명하지 오는 것 아는 것. 이게 국회 차원의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유만 되면서 특별감찰관을 아예 5년 내내 임명하지 않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야말로 이율 배반 아니냐. 그래서 왜 특별감찰관을 지난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사과를 하라. 그리고 나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이죠. 민주당이 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거부하고 있느냐. 즉각 착수하라.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추진하자.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고 만약에 국민이 그걸 가지고 고발해 온다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오늘 비대위에서 내놨어요. 이미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핑계대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된 지가 지금 6년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기관 설립을 못했다는 거.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관련 법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당의 경우에는 이미 5명 후보를 추천해 놓고 있으니 민주당만 추천하면 바로 인권재단에 출범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인권재단 이사 추천 그리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에 동시에 시작하자.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거 끝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북한 인권 기록서가 있어요. 이 북한 인권 기록 보존서는요. 이 독일의 인권 실태를 통일됐을 때 추궁하기 위해서 소독에 유사한 이 기록서가 하나 있어요. 찰츠 기터 중앙범죄기록서인데요. 이게 2016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국내에서도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서 이런 그대로요. 북한의 인권 침해 사태를 갖다가 정보를 수집해서 다 기록으로 관리해 놓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로. 이거를 2016년도 10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법무부 산하로 되어 있는데 인권기록 보존소가요. 문재인 정권에서 인력도 예산도요. 그야말로 유명무실할 정도로 완전히 다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정부 과천청사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법무부 산하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2018년도에 즉 문재인 정권 때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다가 딱 이거 이전시켜버렸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야? 과천에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더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활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 마찬가지예요. 2017년도 예산은 18억 2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2018년도부터는 전년 대비 10분의 1 수준이 1억 7,700만 원으로까지 떨어졌고 현재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바로 뭡니까? 아니 해수부 공무원 피살, 그 다음에 강제북송 어민 이런 거 보듯이 김정은 눈치 보일 정도가 아니라요. 김정은이의 하수꾼 역할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매년 북한 인권 실태 지금 결의안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김정은이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보내자 이런 결의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문재인 정권만 이런 유엔 인권 결의안에도 이게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의국으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 보존소 국내에서 제대로 운영되게 하겠습니까? 인권재단 마찬가지. 이러니까 지금 이 아무것도 지금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요 문재인 정권이 해놓은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요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5년간 계속 줄어가지고요. 본래 인력이 전체적인 인력이 한 소장을 포함해서 12명 수준이었는데 현재는요 9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검사 왜냐하면 인권 침해니까 이 검사가 4명이었는데 정원이 지금 현재는 2명으로 줄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안 전문검사가 맡던 이 보존 소장 자리에도요 공안 검사가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지금 보존소 이거는 그냥 이름만 유지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북한 인권 침해 실태 조사 자료도요. 2019년도에는 700건이었는데 계속 줄어가지고 올 상반기에는 18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얼마나 이게 홀대한 겁니까? 그래서 이 인권유린 국제사회의 비판과 달리 우리 한국에서는 눈을 딱 감고 문재인 정권이 해왔다. 이게 얼마나 창피하냐. 그리고 미 국무부는요. 지난 4월 달에 뭐가 발표했냐면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정보를 갖다가 기록하고 보존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두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재형 혁신위원장, 이 감사원장 할 때하고요.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오늘 MBC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바로 지금 오늘 이 혁신위원회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공천 개혁 방안이 어떻게 논의가 될지가 이제 우리가 관심사항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이 혁신위
이제 추가 징계 문제하고요. 혁신안이 관련해 가지고요. 이준석이를 지난 20일 날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의 혁신안이니까 의견들을 듣는 게 좋죠. 전현직 의원들 의견을 듣고 또 여론 주도층 의사도 듣고 또 이 원로들 고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의견도 듣고 또 2030 의견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이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맨 먼저 20일 날 최재형 위원장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준석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를 만난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의미를 정치적인 함의가 상당히 크다. 다른 정치인 만나는 거하고 최재형 위원장이 이준석이를 만나고는요, 정치적 평가가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더군다나 지금 징계 대상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준석이가 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자제를 해야죠.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연하고 이 현 상황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혁신안이 지금 무슨 혁신안을 생각하겠어요? 오로지 이준석 브랜드를 가진 혁신안밖에는 더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2030을 이 당원들 모집을 촉구하는 하는 것만 보더라도 당의 혁신과 당의 발전 방향에 관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말이죠. 지극히 편향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한테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느냐. 이건 아니올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의견이 좀 비판 의견이 나오니까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고 의견 수렴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왜? 당 대표로서 1년간 당의 운영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고민했던 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고 혁신안에 관해서 본인이 가진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돼요? 전혀 저는 평가하기가 참 어렵네요. 아주 실망스러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도 생각이 다른 게 이준석이를 대통령이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 그리고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고 있어요. 왜? 정치인이 정치적인 발언하는 건 당연한데 제재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 신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그릇 아니냐. 큰 틀에서 정권 재창출의 지향점이 같다면 품어야 한다. 품는 것도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삼진아웃제가 있잖아요. 삼진아웃. 지금 이런 사람을 품겠습니까? 개전의 정이 없는 사람은 사면 가명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 이 사람도.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저는 이 최재형 위원장이 감사원장 할 때만 해도 아주 멋있게 봤는데 요즘 이준석을 이렇게 안고 가자. 그리고 또 혁신안까지 별도로 만나서 아무리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의견 들어봐야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의견 들은 거를 저는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의견을 내는지 한번 공개해봐라 이거예요. 왜? 어차피 혁신안 나오면 이준석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의견 하더라 라고 위원들한테 밝히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기본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재형 위원장은 이준석의 아이디어가 뭐였는지 수렴 차원에서 했다니까 수렴할 만한 아이디어였는지 아닌지를 좀 밝혀라 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현주 의원, 저도 이제 어제서부터 계속 보도하려다가 다른 급한 뉴스 때문에 보도를 못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좀 우리 메인 언론에 많이 나오네요. 사실상 이거 지난 17일자 페북에 올린 글인데요. 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왜 구경만 하냐. 선장한테 쫓겨남을 가서 그렇게 두렵냐. 아주 이현주 의원이 본래 직격탄 잘 쏘잖아요.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선장은 누구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핵관이겠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말이지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100일밖에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심각한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현 상황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비대위가 구성됐는데 비대위가 보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굉장히 실망이 크다는 겁니다. 실망이 크다. 그러면서 비상 상황을 수습하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판하고 있어요. 비상 상황을 만든 사람이 또 수습하게 나왔다. 이거 코미디 아니냐? 그리고 대검 수상했던 주기한 비대위원을 왜 웬일로 이렇게 느닷없이 뜬금없이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그리고 지방의원들 이거는 구색 맞추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비상 상황을 타파하겠다고 만든 비대위 인원 구성을 보면 진지한 고민도 없고 결연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있고 마치 윤핵관 친목회나 당내 동호회증으로 보인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비판하고 지금 이제 추석 물가도 걱정이고 내년 경제 상황도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정부도 당도 위기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인식 그리고 비상한 각오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각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마치 가라앉고 있는데도 왜 아는지 모르는지 배의 키를 서로 잡겠다고 싸우며 연일 실수를 반복하고 승무원들도 팔짱만 끼고 구경한다. 승무원이라고 하는 장치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선 당원들도 당원들만 국회의원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요 선장한테 바른 소리하고 대항하다가 배하에서 쫓겨날까봐 그렇게 두려운가? 아니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가라앉는 배가 우연히도 다시 뜰 걸 기대하는 건가? 그러면서요 그러기엔 너무나 많이 가라앉았고 대한민국 호에 타고 있는 승객인 국민들은 이러다가 다 죽겠다 싶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데 실망하고 분노한 승객들이 어떻게 할지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는가. 상당히 뭐 의미 있는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지금 대통령실 개편에 시동이 걸렸지 않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윤핵관이 밀어넣은 인사들도 전부 실제 검증에 나서고 있다. 이런 내용을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이 내용을 보면요. 중앙일보 보도만을 보면 과연 윤핵관들이 심은 사람이 윤핵관한테 충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는 건지 이거를 지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내부에서는요. 이거 잘못하면 책임을 갖다가 실무자들한테만 넘기는 거 아니냐. 반발 기류도 적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고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여권 내부에서는 자칫 권력 투쟁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인식 자체는 안 한다. 다만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상시적으로 대통령실을 개편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